자, 갈래국화 2강에 보시면, 자, 먼저 가작품의 늙은 소의 탄식에서 노우탄,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늙은, 자, 소의 한탄이다. 그래서 노우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 늙은 소의 어떤 행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 평생 동안 지금 고난을 겪은 화자가 느끼는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같이 연결시켜 놨는데요.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했는데, 자, 이 진창과 흙덩이는 지금 소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시련,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든, 자, 힘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소요, 넘어져. 다만 큰 소리로 지금 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자, 이거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고, 자, 다만 큰 소리로 운다. 이 부분에서 자, 소의 탄식 부분을 지금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을 끌 가망은 전혀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미 소가 너무 늙었어. 노쇠해버려가지고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젊었을 때, 이렇게 애가 지금 소가 왕성했을 때는 어떻게 돼? 무거운 짐도 졌지만 지금은 이것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침에는 푸른 언덕에 누워서 해 그림자에 의지하고 자, 밤에는 배 고르며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 지고 해가 뜰 때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이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갈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거 슬퍼하고 그랬으니까. 자, 지나가는 갈까마귀마저 누구를? 자, 여기는 이 소의 수척한을 슬퍼하고 있고,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밥 갈던 옛날 떠올리네 그랬으니까. 자,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야위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기력이 왕성했을 때는 밭을 갈던, 이것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대요. 현재와 과거가 서로 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쓸모 다해 버려짐은 옛부터 그러하니. 자, 손은 버릴 게 없다고 하죠. 자, 얘가 지금 젊었을 때는 뭐하고, 얘를 지금 쟁기를 갈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가죽도 벗겨가지고, 고기도 고기대로 먹고, 그 다음에 가죽도 따로 이걸 써먹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때 쓸 수 있는 한자 성어가 바로 뭐 소사구팽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토끼 사냥이 끝났더니 그동안 이제 쓸모가 없어진 사냥개를 어떻게 삶아 먹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국 여기 있는 소는 더 이상 늙어서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이 불쌍하구나 그랬으니까 자, 여기 있는 지금 소가 무기력한 어떤 모습이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자기도 명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늙었고 벼슬길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늙은 소와 바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응시켰습니다. 자, 과거, 현재가 대비가 됐대요. 자, 과거는 자기가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을 갈던, 자, 그 정도로 어떻게 했는데, 왕성의 기력을 보였는데, 현재는 지금 갈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걸 보고 슬퍼해집니다. 연민을 느낀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늙고 수척해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소의 외양을 부각했다.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작품의 화자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늙은 수를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해서 그 회한, 예, 어떤 한을 품었다. 이걸 회한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작가가 자신의 불우한 생에 대한 한탄을 늙은 소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노비 반석평 나왔는데, 자, 이것은 그 유몽인이라는 사람의 그 어우 야담에 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담이라는 것은 어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걸 야담이라고 하는데, 야담제. 자, 그럼 설화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설화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게 우리 신화, 전설, 민담이 있듯이 야담도 여기 또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그 능력 있는 노비를 저 어떻게 이 주인이 얘를 어떻게 지금 뭐를 해주고 얘를 나중에 높은 벼슬까지 신분도 상승시켜줬는데 나중에 이 노비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의 후손이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가볼게요. 이 반석평이란 자는 재산가의 노비였는데 지금 신분이네요, 지금. 자,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재상이, 그의 주인이겠죠? 주인인 재상이 그의 순수하고 명민함, 이 명민하다는 것은 총명함을 아껴서 시설을 가르쳤대요. 어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노비에게 지금 글과 이런 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 그런데 여러 아들, 조카들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그것도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네요. 노비를 자기의 자식들과 같이 글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이 반석병이 조금 성장하자 먼 시골에 아들 없는 사람에게 주었대요. 그 집에 양자로 보낸 거야, 지금. 자, 종적을 감추고 배움에 힘쓰며 주인집과는 아예 통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누구의 의도야? 재상. 원래 본래 주인의 의도야, 지금. 그래서 아들 여기 누구야? 반석평이란 노비를 아예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서 이곳에 옛날에 이곳에 노비 출신이었던 것 자체도 아예 싹 지워버린 거야, 지금. 자, 반석평은 장성하여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자, 결국 노비가 이런 일반적인 양반 사대부들이 오는 여기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법을 어긴 거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드디어 과거의 급제에 재상의 반열이 올랐대요. 오, 바로 예전 주인의 만큼 신분이 지금 상승을 했네, 지금. 자, 그런데도, 자, 겸손하고 공경하며 청렴 근실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바로 반석평의 성품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는데, 팔도의 관찰사를 역임하고, 자, 지금의 도지사를 역임하고, 지가 지금 2품. 지금 이 정도면 2품 정도면 장관 정도의 벼슬이에요. 아주 되게 높은 재상가의 어떤 신분이 됐네. 자, 그리고 주인집은 재상이 이미 죽고, 그의 주인 영감이 죽었고, 그의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곤궁함에 처했대요. 그 집안, 원래 그 주인집이 몰락해버렸네. 자, 외출할 때는 나귀도 없이 걸어서 다녔고, 반석평은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매양 가마에서 내려 달려가서 진흙탕 길에서 절을 하니, 막 깍듯하게 예우를 갖춘 거죠. 전 주인의 그 후손, 자식이니까.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괴이하게, 자,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아니, 이 높은 신분의 재상이 지금 전 볼품없이 몰락한 양반의 그 후손한테 가갖고 지금 또 진흙탕에 가갖고 지금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반석평은 이에 글을 올려서 사실을 실토합니다. 아, 진실을 밝혀버렸죠? 원래 나는 지금 노비 출신이었는데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가 국법을 어기고 지금 이렇게 재산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 이걸 실토를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자신의 관작이란 관직과 벼슬을 삭탈하고, 자, 그걸 어떻게 다 빼앗아 달라. 그리고 주인집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합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의롭게 여기고 후하게 장려하여 국법을 파기하고 본래의 직책에 나아가기를 예전처럼 하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신분보다 낮은 옛날의 그 그 노비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능력과 성품을 더 높이 산 거죠. 임금께서도 그대로 자, 누구한테? 자, 여기 있는 지금 반석평에게도 그대로 지금 벼슬을 인정을 해줬고, 주인집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작가는 결국 이걸 통해서 이 조선의 어떤 인재 등용을 비판하는 이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문이 낮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 길에 나가지 못하는, 과거심에 응시할 수도 없는 이런 조선의 어떤 인재 등용의 문제점,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 1번에 가시면 재상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반석평을 아들, 조카들과 같은 자리에 앉혀 공부를 시킬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반석평은 나중에 어떻게 재상가의 그 아들과 조카가 지금 몰락한 것을 보고는 가서 자, 절을 하면 예우를 갖추는 걸 통해서 자, 지금 자기가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예의를 갖추는 거죠. 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몽인의 이 논평은 신분이 아니라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김용준의 그 개라는 그 스킬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작품은 개를 그림의 소재로 즐겨 선택하는 까닭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 번잡한 세상사에 대한 글쓴이의 은근한 비판을 드러낸 수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글도 이제 미술, 화가이면서 미술 평론가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하면 이 개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왜 자기가 개 그림을 그려주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은근한 현세태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송나라 사람인 정소남이라는 사람이 난초를 그리는데 반드시 그 뿌리를 크게 묻지 아니하니 좀 특이하게 그림을 그렸네. 난초 같은 경우는 어디 땅에서 자라잖아. 자, 그런데 흙이 없이 뿌리를 그대로 드러내게 그림을 그리나 봐. 자, 그래서 이민족에게 짓밟힌 땅에 개결한 몸을, 자, 이렇게 깨끗한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 함이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송나라가 결국 나중에 몽골족에게 멸망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정소남은 늘 난초를 그릴 때 일부러 뿌리채, 자, 흙에 묻지 않은 채 그렸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돼버렸어요? 오랑캐의 땅이 돼버렸단 말이야. 흙을 여기 묻힐 수 없다. 이런 의도. 자, 그럼 끝까지 지조 절개를 지키겠다.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자, 다음 갑니다. 붓에 먹을 찍어서 종이에다가 환을 치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지만, 자, 사물의 형용을 자, 방불케 하는 것만으로 장기로 치는데, 자, 우리가 그림을 환을 친다는 말을 듣는데, 그림을 그리는 걸 지금 약간 낮게 표현해서 이게 환을 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오마는, 자, 여기서 여기서 사물의 형용을 방불케 하는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있죠? 이걸 자기의 어떤 뛰어난 재주로 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한 자, 심경을 포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이 그림이 자,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했으니까. 자, 이것은 이 그림의 가치가 결국은 뭐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옮기는 거, 화폭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뭘 담는 거예요? 자, 그 안에다가 작가의 어떤 의도, 마음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술의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누가 그랬어요? 정선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조를 더럽힐 수 없다. 이 의도를 그 그림에 담아서 난초를 그린 것처럼 바로 그 의도란 말이야. 그런데 나란 사람이 글쓴이 자기 자신이겠죠? 일생을 거의 3분의 2나 살아온 처지에 아직까지 나 자신이 환쟁이인지 환쟁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낮잡아가지고 이 환쟁이란 말을 쓰고요. 또 예술가인지 이거는 그 진정한 어떤 예술가로서 자기는 지금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과연 진정한 내가 예술가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어떤 그림을 끄적거리는 이런 정도의 낮은 이런 적인지 예술가인지 자, 구별이 안 됐대요. 딱하고도 슬픈 내 개인 사정이거니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예술가답게나 또 보다가 죽자고 내 딴에는 굳은 결심을 한 지 벌써 이미 오래되었답니다. 되도록 물질적인 욕심과 영달, 어떤 지위, 자, 이런 것에는 떠나자. 결국 어떤 세속적인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탐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한목으로 유일한 벗을 삼았다고 했으니까. 자, 한목이란, 자, 여러 가지 문필, 글쓰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유일한 벗을 삼아서 일생을 단박하게 살다 가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면 소원이랄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물질적 욕심보다는 그냥 자신의 어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 이 정신적 가치를 더 높게 하고 있네요. 이 오죽자는 이 보잘것없는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혹시 그림장이나 그려달라는 부질없는 요청 이걸 받을 때가 많답니다. 자, 왜 화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자기는 되게 겸손한 거야. 볼품없는 나한테 그리고 친구랍시고 나한테 뭘 요구한대? 자, 그림 한 장 그려주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나 봐요. 자, 이때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자, 자기 스스로에 대해 되게 겸손하네요. 자, 여기서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대개는 그냥 나는 그 정도 실력 안 돼. 자, 거절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대요.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 적당히 그려가지고는 보내는 수도 없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택하는 화제란, 자, 화제란 원래 그림의 그 제목을 얘기하는데 대개가 바로 두어 마리의 개를 그리는 것. 자, 이 개를 그리는 이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친구의 부탁을 받았을 때 많이 그림의 소재 또는 제목으로 택하는 게 바로 개랍니다. 개그림. 자, 계란놈은 첫째, 일단 그리기가 쉬워서 이걸 화제로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리는데, 긴 양호에, 긴 그 양털로 된 그 붓에다가 수묵, 옅은 먹물입니다. 옅은 먹물을 듬뿍 묻히고는 그 끝에다 초목, 또 이때 여기는 또 뭐야? 진한 먹물. 자, 이걸 약간 찍어 두어 붓자루, 이렇게 좌우로 휘두르면 양 버티고 엎드린 꼴에 그 모습에 8개 긴 발과 앙증스런 2개 짙게 발.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먼저 옅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짙은 그림으로 이렇게 찍나봐요. 자, 즉각의 화한 화면에 나타나고요. 내가 그려놓고 봐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자기 스스로 그림에 감탄을 하네. 자,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답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화제. 그림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가끔 써주는 글자가 바로 윤호당의 글이랍니다. 본인이 쓴 글이 아니야,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윤호당이라는 사람의 이 시를 여기다 써주게 되는데, 자, 뜰에 가득 차가운 비가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자, 쓸쓸한 가을이네요. 제 땅에 얻어 종행으로 마음껏 기어 다니는구나. 자, 창자가 없는 개가 참으로 부럽도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작가가 지금 이 시를 써주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 두 행이 있죠? 자, 이 색깔 좀 바꿔놓을게요. 자, 창자가 없는 개. 한평생 창자 끊는 씨름을 모른다네 그랬으니까. 자, 우리 인간들은 어땠는데? 우리는 뭔가 지금 삶의 고통 때문에 늘 어떻게 힘들는데, 이 창자가, 우리가 무양공자라고 그래서 이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창자가 없다는 것은 뭔가 속이 없고,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자, 뭔가 눈치코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보통 이 무당공자 해가지고요, 이 창자를, 이 창자 없는 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 근심 걱정 없는 것. 자, 그래, 그걸 부러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역대로 개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라면 내가 쓰는 화제는 10중 팔고 자, 열이면 여덟 아홉은 윤호당의 작품이라는 이 식구를 인용하는 것이 황례, 보통의 사례랍니다. 자, 왕세종의 그 횡행 능기야 또는 종당, 파인구,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 이은 것을 대문도 묘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치고 돌아다녀봤자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 입에 들어갈 신세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저기지만, 이 윤호당이 쓴 아까 그 있었죠? 이 무장공자라는 단어. 단장, 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모른다는 때문에 내 신것, 내 감동을 울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비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그랬으니까, 자, 결국 자기의 처지가 바로 이 개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처지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모르는 놈, 약고 영약에 처세할 줄 모르는, 자, 눈치 없는 미물. 바로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세상 물정 너무 어둡고, 눈치코치도 없어. 그게 너무나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그랬으니까, 자, 우리 나도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자, 세상 약지도 못하고, 자,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바로 우리 세상에 지금 어둡고 이런 사람들, 그냥 눈치코치도 없는 이런 사람들, 자, 이걸 얘기하면서 나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지만, 맑은 동해 변 바위 틈에서 미끼를 실에 메어 달고는 이 해공에게, 이 개에게 낚아본 사람은 되게 짐작하답니다. 개낚시 해본 사람은 알 거래요.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채 안타가 홍할 만큼씩 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두리를 또 보아서 눈치를 봐가지고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 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치켜 올리면 모조리 잡혀 어부의 이득. 이게 되게 많은 것이야. 자, 지금 맨 처음에는 그 먹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낚시질을 하면 미끼 달아놓으면 어미놈들은 눈치 보는 자가 안 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새끼놈들이 달려들면 지금 우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서로 지가 먹겠다고 지네끼리 싸우는 거야.
그때 이렇게 확 잡아 채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 마리가 같이 딸려 올라온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은 종족끼리 서로 다투는 걸. 자,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자, 바로 여기에 대해 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 가엾어지기도 하고, 밉살스럽게 보면 가증하기 짝이 없죠. 괘씸하고 얄밉기 짝이 없는 놈이 바로 이 계란놈이랍니다. 걔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자, 내가 정말 절친하고 마음이 가는 친구한테도 걔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때 좋은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어떤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래요. 자, 위에 있는 친구, 동그라미 친구한테는 어떤 의미로? 정말 좋은 의도로 주는 의도고, 거기에 비해서 이 개를, 똑같은 개를 그려보내는데, 이 세모친 친구한테는 어떻게? 되게 염치 없고 얄미운 친구한테 일부러 의도적으로 속마음을 안 표현하고 이렇게 개 그림을 보내갖고 친구를 비꼬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개를 그리는 것은 결국 이걸 통해서 여기 그림을 받을 사람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숨긴 채 그 뜻을 다양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씁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요. 정소남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보여줬고 한시를 인용했죠. 자, 그리고 개의 그 생태적 속성을 빌려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빗대어 표현했고 의문문의 어떤 표현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영리하게 지금 처세하지 못하고 약자적 위치에 놓여 있는 자신의 현실을 자기 조롱적인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누구나, 걔나, 자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자, 이렇게 지금 자조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